오늘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 수면 자세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의 필수적인 시간임을 잘 아시죠? 제대로 된 수면은 에너지 회복, 면역력 강화, 정신적 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때 특별한 고민 없이 자신이 선호하는 자세로 잠을 자는데요. 사실 수면 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피로감을 악화시키거나 통증을 유발하고 심지어 중요한 신체 기능에까지 영향을 주는 등 건강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신경학 교수인 레이첼 살라스 박사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수면 자세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면 자세가 우리의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목과 허리 통증,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역류 질환, 피부 건강까지 다양한 측면과 연관지어서 수면 자세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레이첼 살라스 박사가 편안한 숙면을 위해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여러 가지 꿀팁도 제공드리려고 하니 마지막까지 시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때 특별한 고민 없이 자신이 편한 자세로 잠을 자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면 자세가 나이가 들면서 혹은 특정 건강 문제와 함께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수면 자세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몸에 작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수면 자세가 건강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가 수면 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목과 허리 통증,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위식도 역류 질환 등입니다. 이 문제들이 수면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한 번쯤 목이나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자세로 자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등을 대고 자는 것이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등을 대고 자면 목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져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옆으로 자는 것이 목 통증을 완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등을 대고 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절한 베개와 매트리스의 선택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누우면 허리와 척추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가 아플 때는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자는 것이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면 장애 중 하나입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이 멈추는 현상입니다. 이런 문제는 등을 대고 자는 자세에서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는 혀와 목의 근육들이 기도를 더 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측면이나 배로 자는 것이 답입니다. 옆으로 자면 기도가 열려 있어 호흡이 더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벼운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자세 변경만으로도 상태가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왼쪽으로 자는 것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자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자는 것이 위산의 역류를 막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임신 중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자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자궁과 태반에 혈류를 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왼쪽 자세는 위산 역류를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얼굴에 주름이 남아있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옆으로 자거나 배로 자는 자세는 얼굴에 압력이 가해져 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주름이 피부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등을 대고 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면 자세와 피부의 관계는 단순히 얼굴의 주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얼굴에 생기는 압박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등을 대고 자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도 유리합니다. 수면 자세에 이어서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면 자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잠자리는 우리가 하루에 약 3분의 1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침대 배치가 생각보다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침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침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침대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오랜 시간 같은 곳에서 자고는 합니다만 사실 침대가 놓인 위치가 수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팁은 바로 수면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책상이나 깜빡이는 불빛,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 근처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두면 그 불빛과 소음이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침대는 방의 한쪽 구석에 배치하여 방해 요소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머리 부분을 벽에 기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몸을 더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방을 어두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빛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서 방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더 쉽게 잠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자연스러운 빛에 맞춰 커튼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서 몸의 생체 리듬을 리셋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배치와 방의 분위기를 조금만 신경 써도 훨씬 더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변화이지만 여러분의 수면 환경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침대 배치와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매트리스와 베개 선택입니다. 살라스 박사는 오래된 매트리스와 베개는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매트리스나 베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편안한 수면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그 딱딱함과 부드러움이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지력이 있는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하면 수면 중 몸이 편안하게 지지되지 않아 허리와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체압을 분산시키지 못해 불편한 잠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지지력을 갖춘 매트리스가 이상적입니다. 몸에 맞는 매트리스를 찾는 것이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개 선택입니다. 특히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베개를 잘못 선택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목을 지지해주는 베개는 그 어떤 침대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목에 알맞은 높이와 지지력을 제공하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목을 받쳐주는 경추 베개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리 밑에 베개를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약간 올려주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트리스와 베개는 우리 몸을 지지하는 중요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밤을 보내기 위해서 조금만 신경 써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은 우리가 수면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편안한 상태로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깨끗한 침대 시트와 환기 좋은 방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대 시트는 자주 세탁하고 매트리스 위에 먼지나 비듬이 쌓이지 않도록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알레르기나 호흡기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점입니다. 깨끗한 침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편안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또한 방 온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덥거나 차가운 방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18도에서 22도 사이의 온도가 수면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추천합니다. 또한 방이 너무 건조하면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절한 습도는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침대 근처에 전자기기가 있다면
그 불빛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전자기기를 멀리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들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늦은 시간에 사용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아침에 더 피곤하게 느껴지며 집중력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 든 후 문자 메시지나 알림에 답한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고, 이는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을 끄거나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알림을 끄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너무 가까이 있다면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완전히 끄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목과 허리 통증, 코골이, 역류질환, 그리고 외모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수면 자세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과 편안한 수면을 위한 침대 배치, 매트리스와 베개 선택, 스마트폰의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수면 자세를 찾고 편안한 수면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더 알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레이첼 살라스 박사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편안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수면 자세를 선택하는 것이 수면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로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개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훨씬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잠이 들기까지 달콤한 수면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